안녕하십니까. 그린 플라스틱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탄소 중립 산업시대 전환 컨퍼런스에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또 소개해드릴 주식회사 유도의 유상목입니다. 일단 현재 다가오는 기후 위기의 중심의 탄소 중립,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등 산불 등의 이상 기후의 현상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는 평균 온도가 1.4도 이상 올라가는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사람이 보통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상승 온도를 1.5도 이하로 제한할 경우에는 다양한 생물성과 건강, 생계, 식량 안보 등 인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위험이 2도씨보다 대폭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는 탄소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의 전환이 필수인 현실입니다.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해서 인간이 활동에 의해서 온실가스를 최대한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실질적으로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이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합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탄생 과정부터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작동시키고 운반하고 모든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부분들이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로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플라스틱 없는 삶 과연 가능할까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950년부터 2019년도까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사용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양은 약 95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95억 톤 양이 얼만큼 되는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무게는 승무원과 승객, 연료를 포함한 대형 비행기 약 1,600만 대 무게와 동일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잠실타워가 약 13,000채 정도의 높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없는 삶은 현실적으로는 불가한 부분이어서 현명하게 플라스틱과 공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방식은 핫러너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사출 성형 공법에서 핫러너 시스템과 콜드러너 시스템 두 가지 공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사출기와 사출기에서 연결된 여러 가지 부품을 원재료를 녹여서 그런 부분들을 액체가 된 원재료를 제품 틀로 흘러가게 한 다음에 냉각을 시켜주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콜드러너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생산하는 핫러너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수지를 계속해서 용융한 상태로 유지해서 스프로와 런너가 생성하지 되지 않고 제품만 추출하는 방식이며 콜드러너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의 스프르 런너를 통해서 스프르나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콜드러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립식 플라스틱 장난감입니다. 작은 부품을 이어주고 있는 플라스틱 자투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부분 자체가 콜드러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드러너 방식으로 제품을 생성을 하게 되면 제품 외관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플라스틱이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제거하는 후공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된 플라스틱 자체는 모두 재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버려진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에 핫러너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면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부분은 저희의 시스템과 핫러너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약 33%라고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콜드러너 대신 유도의 핫러너를 사용하면 폐스크랩은 제로, 불량률은 기존 콜드러너 대비 약 9.6% 정도가 감소되고요. 이 수치는 약 33% 정도의 플라스틱 원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핫러너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폐프리폼의 캡 생산에 대한 결과를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러너 자체와 핫러너 시스템으로 비교했을 때 불량률은 기존 대비 약 9% 정도, 원재료 사용량은 기존 대비 약 40% 정도 절감이 되고요. 이에 따른 폐기물량과 재료 손실 자체는 0g으로서 낭비되는 플라스틱 자체가 제로된 부분이 핫러너 시스템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 일단 제일 처음에 한넌너 사용부터 일단 시작된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도에서는 플라스틱과 인류의 공존을 위해서 불필요한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한넌너 기술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쪽에서 다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플라스틱 자체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분해되는데 약 450년 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분해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된다면 폐기 후 완전히 분해되거나 이미 한 번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사용한다고 한다면 플라스틱 전죽에서 발생되는 탄소량을 대폭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오 플라스틱이 있지만 저희가 현재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미생물이나 완전히 분해돼서 주로 재사용이 가능한 바이오매스를 기반으로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있고요. 한 번 사용된 플라스틱을 재사용해서 물리적이나 화학적을 거쳐서 다시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이오매스 자체는 에너지로 전용할 수 있거나 특정 공정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농작물, 폐기물, 목재, 생물 등을 총칭으로 하며 이런 부분들을 화석연료가 아닌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바이오매스로 제작하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식물이 썩을 때 나오는 양과 비슷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플라스틱으로는 PLA 플라스틱이 있고요. 옥수수의 전분이나 추출된 원료로 만드는 친환경 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좀 진행되는 부분은 RPT, 버려진 페트병의 용기를 수거해서 이 부분들을 분쇄 후 화학적이나 물리적으로 사용해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두 자체가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하면 좀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친환경 플라스틱 자체는 일반적으로 일반 레진과 내열성, 내구성, 강도 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사출 과정에서 과열과 응축으로 인해 물이 생성되고 그런 부분들을 심각한 부식에 대한 습기나 먼지로 인한 부식 등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 사출 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먼지, 분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습기나 유동을 만들어서 저희 핫런너 같은 금형이나 여러 가지 사출 금형들은 금속을 사용을 하는데 부식적인 부분들을 좀 치명적으로 작동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생성했을 때 제품 자체의 크랙이나 일반적인 플라스틱보다 낮은 균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품의 크랙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유도는 이러한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레진의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구조 기술에 대한 부분과 고온 상태에서 결정화가 끝날 때까지 세밀한 온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레진에 대해서 흐름성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저희 아이소 기술과 그다음 고온 상태에서 결정화가 끝날 때까지 세밀한 온도 컨트롤에 필요한 핫런너적인 시스템 부분 그리고 부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특수한 코팅을 처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도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PLA 스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멀티 캐비티로 96, 128 캐비티까지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부식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300만 개 이상 현재 양산하는 제품들도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친환경적인 대한 부분들을 아마 많은 부분들 질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봉투가 플라스틱보다 무조건 친환경적일까? 종이로 만들면 다 친환경이냐? 이런 분이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많은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경에서 비롯된 모든 재료들은 친환경일까? 그런 부분들 질문을 갖고 한번 저희가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논할 때 일반적으로 환경에서 비롯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구성으로 인한 재사용률, 재료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후처리, 폐기 시 발생되는 탄소량 등 많은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LCA,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환경 정과정 평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제품 또는 시스템이 정과정에 걸친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화하고
이와 관련된 잠재적, 환경적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을 LCA 기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자연처럼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일단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LCA는 제품이 탄생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원재료, 물, 사용량, 공기 등 수질 오염에 대해서 폐기물 양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환경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산업 분야에서 LCA 점수를 토대로 친환경의 지표로 삼고 배출량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의 시작, 저희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도는 기업의 변화가 탄소 배출을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닫고 친환경 플라스틱의 제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친환경 기술에 대한 한론을 지속적으로 개발시켜 왔으며 핵심 요소인 최적의 열 밸런스 구현과 까다로운 친환경 플라스틱도 원하게 사출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시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일부 도입해서 현재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대신하는 그린 에너지로서 저희 자체에서는 일단 저희 핫런너를 사용했을 때 만드는 전기적인 부분들을 태양열 패널을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 전역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 핫런너 시스템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플라스틱을 통한 핫런너 부분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밸런스, 열 밸런스적인 부분과 성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온도적인 컨트롤러 부분들, 특수한 코팅 처리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상적인 레진 흐름을 위한 구조적에 더해서 친환경 레진도 사출이 가능하도록 고객들에게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저희 부스에서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플렉스샷과 멀티레이어 시스템. 플렉스샷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중 사출기를 전용화된 장비로 활용했던 부분 자체를 일반적인 사출기 자체에서 애드온 인젝션을 통해서 2K, 3K, 4K도 갖추도록 성형할 수 있는 방식의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나 ML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코인젝션 서로 그 방식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을 한 건데요. 서로 다른 소재를 한 캐비티에 동시에 주입함으로써 코어 레이어와 스킨 레이어를 하면서 코어 레이어 자체에 재생 레이어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기능성 레이어를 부여함으로써 일단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성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저희는 핫런너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유틸리티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 공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량량은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피콘이라고 기존의 전동 실린더, 서브 모터를 사용해서 밸브 실린더를 제어하는 방식 자체를 공합 자체의 비례제 밸브를 통해서 다전 게이트에서도 순차적으로 밸브 핀의 개폐 속도를 제어하는 부분들에서 스피콘이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발포 성형이나 글라스 파이버나 이런 부분 자체의 성형량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장형 반대면에 고압의 공기를 주입해서 가스 등 싱크마크 등 성형 불량성을 제거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고품질 외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에어 어시스트를 통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CA는 탄소 용량을 측정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제품 레벨의 탄소 발적을 공유하는 경우 소비자가 환경 오염이 낮은 제품을 선택해서 개인적으로 탄소 발적을 줄이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영양 분석표 같이 칼로리 표시처럼 이런 부분들을 LCA 점수 자체가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다면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결정을 할 때 기후 영향에 의해서 더욱 투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도는 제품 생산부터 폐기, 이후까지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솔루션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로 플라스틱 생태계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플라스틱도 종이처럼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저희가 현재 내세우는 슬로건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선순환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